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오늘은 콜로라도 덴버를 떠나 캔자스주로 넘어가는 일정인데요. 원래 계획했던 건 캔자스주와 미주리주에 걸쳐있는 캔자스시티 가는 일정이었어요. 오전에 일을 마치고 출발하느라 꽤 늦은 시간에 출발해야 해서 캔자스시티까지 가기엔 무리인 것 같아 가는 길에 살리나라는 도시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일찍 캔자스시티 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어요. 테슬라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니 슈퍼차저까지 가려면 시속 70마일 이하로 주행하라고 하더라고요. 테슬라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충전이 필요하면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의 슈퍼차저를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다만 종종 너무 무리한 경로를 알려줄 때가 있어서 저희는 주로 최종 목적지를 입력하고 경로를 확인한 다음에 경로상에 있는 슈퍼차저 중에 도착 시 예상 배터리가 30% 정도가 남는 위치의 슈퍼차저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주행하는 편이에요. 덴버에서 살리나까지는 그냥 I-70 도로를 한 8시간쯤 달리면 도착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직선 도로를 오랜 시간 달리려니 조금 지루하려던 찰나에 첫 번째 슈퍼차저에 도착했어요. 이곳의 슈퍼차저도 주유소와 편의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과 함께 있었습니다. 충전을 마치고 이제는 제가 운전대를 잡고 다음 슈퍼차저까지 가려고요. 점점 가을이 깊어지는지 도로 양옆이 노랗게 익은 모습이에요. 조금 더 가면 콜로라도와 캔자스주 경계가 나오는데요. 역시 콜로라도는 저희가 떠나는 걸 아쉬워하는 듯한 표지판으로 인사를 해주었고 해바라기 그림과 함께 환영하는 캔자스주 표지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캔자스주도 바베큐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미국 와서 이렇게 큰 목장은 처음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해가 지고 있어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해가 천천히 지고 캘리포니아와의 시차도 점점 늘어납니다. 덴버를 벗어나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느끼는 건 확실히 서부보다 슈퍼차저의 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는 길에 있는 거의 모든 슈퍼차저를 들러야 했어요. 이런 큰 도시들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들의 특징이 중간에 차를 돌릴 수 있는 고속도로 출구 간격이 정말 넓어서 나가려는 출구를 놓치지 않게 정말 잘 봐야 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슈퍼차저 출구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배터리를 써야 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슈퍼차저가 적어서 정말 재미있는 일도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슈퍼차저에서 만난 차들이 다음 슈퍼차저에서도 똑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다음 큰 도시를 만날 때까지 마땅히 빠질 곳이 없고 슈퍼차저 선택지가 많지 않다 보니 만났던 차들을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긴 시간을 운전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다 보면 같은 나라 안에서 지역에 따라 시차가 크게는 3시간까지 나고 비행기로도 6시간이나 걸린다는 게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벌써 다음 슈퍼차저인데요. 이곳에서는 충전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요. 슈퍼차저 옆에 애플비 레스토랑이 있어서 포장 주문을 했어요. 도착해서 전화를 걸면 차가 있는 곳까지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충전하면서 저녁 식사 할게요. 너무 웃겨. 내가 먹게. 다 먹을 수 있어? 스테이크를 주문한 남편. 차에서 이렇게 칼질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죠? 여기 먹기 편한데. 사이좋게 맛있는 밥 나눠 먹고 남은 음식은 잘 포장해서 숙소 가서 마저 먹으려고요. 이제는 숙소로 출발합니다. 벌써 출발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졸립고 피곤해졌어요. 확실히 밤에 운전하는 게 더 피곤하더라고요. 벌레들도 빛을 따라 모여들면서 그런지 밤에 운전하면 차에 부딪혀 죽는 벌레들도 정말 많고요. 미국에는 야생동물들도 많이 있어서 밤에 운전하면 야생동물을 마주칠 일이 많이 있다고 해요. 큰 동물과 부딪히면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고 동물을 피하려다가 다른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항상 유의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동 중에 숙소를 잡게 되면 꼭 호텔에 데스티네이션 차저나 주변에 슈퍼차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희가 오늘 묵은 호텔은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살리나입니다. 여기는 호텔 주차장에 슈퍼차저가 있어서 이곳으로 선택했어요. 방 내부는 조금 오래된 듯 보였지만 뭐 깨끗하고 잠만 잘 거니까요. 얼른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날게요. 오늘은 덴버에서 리몬, 콜비, 헤이즈 총 3개의 슈퍼차저를 거쳐 살리나에 도착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마다 슈퍼차징을 했는데요. 확실히 빠른 속도로 달리니 충전을 자주 해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437.5마일, 약 700km 정도를 주행했고요. 주행시간은 5시간 46분, 배터리는 139kWh를 사용했어요. 오늘 3번의 충전 모두 리퍼럴 크레딧이 적용돼서 무료로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요금, 식비, 숙소비 포함해서 총 145.47불을 사용했어요. 지금은 출발 전에 호텔 주차장의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캔자스시티로 가서 캔자스시티를 구경하고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화창하고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늘도 긴 거리를 달려가야 하지만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캔자스시티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미주리주와 캔자스주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행정구역도 미주리주와 캔자스주로 나뉘어 있어요. 캔자스시티의 절반은 미주리주에 속하는데 왜 이름을 캔자스시티로 정했을까요? 사실 이 두 곳은 붙어있긴 하지만 다른 도시예요.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는 미주리주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미주리강이 캔자스 강과에 합류하는 지점이라고 해서 1838년 캔자스시티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캔자스주가 정식 준주가 되기 전이라고 해요. 캔자스주의 캔자스시티는 이 지역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명인 와이언돗의 이름을 딴 와이언돗과 주변의 여러 마을이 미주리주와의 인접지역에 만들어졌는데 이 지역들이 합쳐져 캔자스시티가 되면서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와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도시가 맞붙어 있고 다른 주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니 정말 신기하죠? 오늘의 첫 번째 슈퍼차저인 토페카 슈퍼차저에 온 김에 토페카도 들러서 구경하고 가려고요. 토페카는 캔자스주의 캐피털시티인데요. 각 주의 캐피털시티에 주청사가 있으니 캔자스주의 주청사도 구경하고 갈게요. 하늘도 파랗고 날씨가 좋으니 더욱 멋있어 보이네요. 이제 얼른 캔자스시티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통행료를 받는 길을 타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통행권을 받고 도착지에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었는데 미국 와서 이렇게 통행권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뒷면에는 통행료 설명도 되어 있더라고요. 캔자스시티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베큐인데요. 이 지역엔 100개가 넘는 바베큐 전문점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조스 캔자스시티가 유명하다고 해서 오늘 점심엔 이곳의 바베큐를 맛보려고요. 열심히 달려 도로의 마지막 톨게이트에 도착했어요. 저희가 탄 구간의 통행료는 3.5불이었습니다. 미국에도 하이패스 같은 전자식 통행료 지불 카드가 있는데요. 주별로 다 다른 패스를 사용해야 해서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카드 사용이 안 된다니 이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오늘 점심으로 먹기로 한 조스 바베큐는 미국에서 손꼽는 바베큐 집인데요. 직접 가서 주문을 하면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줄이 길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코로나 때문에 컵사이드 픽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바일 앱으로 오늘 아침 일찍 주문했어요.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있었습니다. 바로 픽업 장소로 가니 이름과 픽업 시간을 이야기하면 바로 갖다 주더라고요. 포장한 바베큐는 넬슨 애킨스 미술관 앞에 정원에서 돗자리 펴고 앉아서 먹으려고요. 바베큐가 식기 전에 서둘러 가야겠어요. 도착하니 셔틀콕 모형이 인상적인 아주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건 번트앤스와 퐁립 세트 그리고 브리스킷과 풀드포크 세트인데요. 번트앤스가 겉은 바삭한데 속은 부들부들하니 아주 맛있었어요. 브리스킷은 조금 퍽퍽해서 다른 메뉴들에 비해 아쉬운 느낌이었어요. 이제 캔자스시티를 조금 둘러보려고요. 유니언 스테이션 근처에 볼거리들이 모여 있다고 하니 그쪽으로 이동해서 조금 둘러볼게요. 이곳은 1차 세계대전 기념관인데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캔자스시티의 전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저 앞쪽으로 보이는 곳이 유니언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걸어서 내려가 보았는데요. 내부는 마치 유럽처럼 고풍스러운 느낌이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유럽의 역사 깊은 기차역 같지 않나요? 코로나 여파로 여행객도 줄고 기차편도 줄어서인지 내부가 매우 한산했습니다. 이곳은 미주리 강 옆에 리버마켓이라는 동네인데요. 동네가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뻤어요. 이곳은 시티마켓인데 오늘 장이 서는 날이 아닌지 연 가게도 많지 않고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장 서는 날 오면 볼거리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행지에 마이크로 브루어리를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곳에 꽤 유명한 로컬 브루어리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요. 오늘 저녁에 세인루이스에 도착해서 그곳의 유명한 피자를 먹을 건데 곁들여 마실 맥주도 사올 거예요. 이곳에 도착하니 여기 주차장에도 무료로 제공하는 차지 포인트 충전기가 있어서 충전기를 연결해 놓으려고요. 브루어리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게 참 특이했어요. 술을 마실 생각이면 차를 가져오지 않거나 차를 가져오면 병이나 캔맥주를 사가느라 아주 잠깐만 들릴 텐데 말이죠. 충전 속도는 6kW였어요. 저는 충전하는 시간을 핑계로 몇 잔 테이스팅을 하고 가려고요. 오늘도 남편 찬스. 얼른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볼게요. 토요일 낮이라서 그런지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실내 좌석이 좀 맘에 걸려서 야외 좌석에 앉았는데 해도 안 뜨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너무 추운 거 있죠? 술 마시면 조금 따뜻해질 테니 야외석을 강행합니다. 결국 못 버티고 추워서 실내 자리로 옮겼어요. 결국 6잔을 저 혼자 다 마시고 이 중에 맛있었던 맥주 몇 병을 구입해서 나왔어요. 차로 돌아오니 8%나 충전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세인트루이스로 출발합니다. 세인트루이스 가는 길 첫 번째 슈퍼차저인데요.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라는 곳이에요. 총 6대의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하는 차량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확실히 이쪽 동네는 테슬라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곧 해가 질 시간인데 얼른 또 부지런히 가볼게요. 세인루이스는 2015년 기준 주변 도시권 인구가 290만 명인데 반해 시내 인구는 약 32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도시 인구가 매우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다운타운의 치안이 매우 좋지 않아서 이곳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몰락한 세인루이스시에서 이를 알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도시는 1930년까지만 해도 미시시피강 서쪽 최대 도시였다고 해요. 현재는 미국 내 도시 순위 58위로 급추락한 상태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LA를 뛰어넘는 도시였다니 믿기 힘들 정도죠.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를 뽑을 때 10위권 안에는 무조건 들고 보통 디트로이트, 오클랜드, 볼티모어와 선두권을 다툴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괜히 무섭고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나마 안전하다는 다운타운 내의 호텔에 머물고 내일 테네시 내슈빌로 일찍 떠날 예정이에요.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었고 저희는 두 번째 슈퍼차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콜롬비아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면서 가족들에게 안부도 전했어요. 자, 이번 슈퍼차저를 떠나면 다음 슈퍼차저는 꽤나 세인트루이스 시내와 가까워지니 뭔가 더 긴장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버드와이저라는 맥주 아시죠? 버드와이저가 바로 세인트루이스에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피자인데요. 이곳의 피자는 도우가 굉장히 얇고 식감이 마치 크래커 같다고 해요. 또 피자 커팅도 바둑판 형태로 만들어서 간식처럼 먹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피자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프로벨 치즈 때문인데요. 버터 느낌이 나는 부드럽고 고소한 치즈가 세인루이스 피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해요. 세인루이스 피자로 유명한 이모스 피자에서 포장해서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고요. 오늘의 마지막 슈퍼차저인 세인 찰스인데요. 이곳에서 미리 모바일 앱으로 피자를 예약 주문해뒀어요. 아참, 이곳의 슈퍼차저 과금 방식은 조금 특이했는데요. 차량의 배터리 양이 60kWh 미만인 경우에는 티어 1, 그 이상인 경우엔 티어 2에 해당하고 티어 2가 티어 1보다 가격이 2배 정도 비쌌습니다. 즉 배터리 잔량이 낮으면 가격이 싸고 배터리 잔량이 80% 이상일 땐 충전 비용이 2배로 증가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가격을 분당으로 계산하더라고요. 저희는 내일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해서 가격은 비싸지만 충분히 충전했어요. 배도 고프고 시간도 늦었으니 얼른 피자를 픽업해서 호텔로 들어갈게요. 피자를 픽업하고 다운타운 내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모든 길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고 도로를 차선 하나만 두고 다 막아두었더라고요. 치안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모습이었어요. 괜히 더 긴장도 됐습니다.
얼른 피자가 식기 전에 숙소로 들어가야겠어요. 오늘의 숙소는 하얏트 리젠시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방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받았는데요. 세인트루이스의 주요 관광지가 전부 보이는 코너룸이었어요. 피자 맛있게 먹고 얼른 잘게요. 오늘은 캔자스주 살리나를 출발해서 캔자스시티를 구경하고 세인트루이스까지 오는 여정이었어요. 살리나에서 캔자스시티까지 3시간, 캔자스시티부터 세인트루이스까지 4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오늘의 총 주행거리는 444마일, 약 715km였고 총 주행시간은 7시간 14분, 총 배터리 사용량은 약 150kWh였어요. 저희가 받은 리퍼럴 보너스 슈퍼차저 크레딧이 오늘로 모두 소진이 되어서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부터 충전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마지막 슈퍼차저인 세인트찰스에서는 배터리 잔량이 80% 미만이었던 첫 15분은 분당 0.13불, 이후에는 분당 0.25불의 충전비가 청구됐어요. 오늘은 숙소비가 발렛 주차비를 포함해서 158.75불로 식사 비용과 충전 비용을 더해 총 270.49불을 사용했어요. 내일은 아침에 세인트루이스를 둘러보고 테네시 내슈빌로 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의 여행기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